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없다. 데이비드 베컴이 최근 지인들에게 남겼다는 말입니다. 2025년 12월 셋째 크루즈 베컴은 SNS에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아들을 먼저 차단하지 않았어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 모두 SNS를 차단당한 상태였어요. 라며 베컴 부부가 장남 브루클린을 먼저 차단했다는 기사를 정면 반박하며 손절은 형이 먼저 했다는 폭로성 글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그룹 스파이스 걸스 출신 가수 겸 사업가 빅토리아 베컴. 그들이 쌓아온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베컴 부부뿐만 아니라 브루클린 역시 평소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I'm so lucky that we are such a close family. You know, we've got 4 amazing children. Nothing comes in the way of our family and nothing comes away in the way of our children. My dream is to have a big family. More than anything, I've always wanted to be a young dad. 많은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던 이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절연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온 것일까요? 발단은 브루클린의 요리 영상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좋아요를 누르자 화해를 종용하는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이에 분노한 브루클린은 부모와 동생 전원을 SNS에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의 시그널은 브루클린의 결혼식부터 나타났습니다. 결혼식에서 니콜라가 입은 웨딩드레스로 시어머니 빅토리아와 며느리 니콜라의 고부 갈등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것은 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둘째 로미오는 형의 구여친이라는 소문이 있는 킴 텀블과 가족 모임에 동반 참석하며 형 부부를 압박했고, 셋째 크루즈는 SNS에서 형을 향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형수가 형을 심리적으로 조종한다고 저격했습니다. 바라는 건 화해뿐이라는 데이비드 베컴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완벽했던 베컴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끈끈했던 가족을 갈라놓은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영국 일간지 더 선과 미국의 페이지 6, TMZ 보도를 토대로 브루클린의 2022년 결혼식부터 2025년 현재의 손절 사태까지 그 잔혹한 3년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쟁의 시작, 웨딩드레스. 모든 균열은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4월 브루클린 베컴과 니콜라 펠츠의 결혼식. 펠츠 가문이 소유한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대저택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초호화 결혼식이었습니다. 참석 하객만 600여 명이었습니다. 배우 이바 롱고리아, 당시 부부였던 미식축구 선수 토 브레이디와 슈퍼모델 기셀 번친, 테니스 스타 서리나 윌리엄스, 스타 셰프 고돈 램지, 영화감독 마이클 베이 등 글로벌 셀럽이 참석한 대규모 결혼식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웨딩드레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기의 결혼인 만큼 니콜라가 입을 웨딩드레스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대중과 언론은 당연히 시어머니 빅토리아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오랜 단골이던 발렌티노의 오트쿠튜르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곧바로 고부 갈등설로 번졌습니다. 빅토리아는 며느리 니콜라의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의 드레스와 에바 롱고리아, 나다 페레라 등 하객을 위한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SNS에 소중한 하객들의 드레스를 디자인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니콜라의 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도 좋은 소재였습니다. 바로 이때 니콜라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부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페이지 6는 니콜라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개입을 원치 않았고 빅토리아는 결혼 준비에서 소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빅토리아가 니콜라에게 관심이 쏠리는 걸 질투한다. 서로를 못 견뎌한다. 둘 사이에서 브루클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당일 베컴 부부가 메인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축사 순서에서도 밀려났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2박 3일에 걸쳐 진행된 결혼식에서 니콜라는 빅토리아가 만든 옷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장면이 추가됩니다. 결혼식 공연 중 가수 막 앤토니가 오늘 밤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빅토리아 베컴이라며 그녀를 무대 위로 부른 사건입니다.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니콜라가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고 이 일은 이후까지도 갈등의 상징처럼 회자됩니다. 다만 니콜라는 이후 버라이어티 인터뷰에서 시어머니 브랜드가 당시 웨딩드레스를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했다며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브루클린 역시 그저 루머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니콜라의 입장에서는 생애 처음인 결혼식에서 주인공인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것이 당연한데 시어머니가 나를 곤란하게 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부간 불화설이 전해진 후 니콜라는 SNS에 눈물을 글썽이는 사진과 함께 때때로 내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려웠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 브루클린은 당신은 정말 놀라운 마음을 가졌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애정이 담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빅토리아 베컴 2023 FW 컬렉션에 니콜라가 참석해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쇼가 끝난 후 SNS에 가족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글을 올렸고 니콜라는 아름다운 쇼였어요. 사랑해요 라는 댓글로 호응했습니다. 겉으로는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결혼식은 분명 전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억만장자 처가대 슈퍼스타 시대. 브루클린의 아내 니콜라 펠츠는 누구일까요? 니콜라는 트라이언 펀드 매니지먼트 CEO 넬슨 펠츠와 패션 모델 클라우디아 헤프너의 막내딸입니다. 넬슨 펠츠의 재산은 16억 달러, 한화 약 2조 837억 원이 넘는 미국의 기업 투자자이자 억만장자입니다. 베컴 부부의 자산은 4억 5천만 달러, 한화 5,860억 원입니다. 베컴 부부도 엄청난 부자지만 넬슨 펠츠의 경제력 앞에서는 성공한 연예인 수준에 불과하죠. 니콜라는 11살의 영화 내 생에 가장 징글징글한 크리스마스로 데뷔해 트랜스포머 4에 출연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니콜라를 거절당해 본 적 없는 공주님, 빅토리아는 밑바닥부터 쌓아올린 자수성가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이들 집안이 부를 쌓아온 방식과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베컴 부부는 아들 브루클린이 10대 시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정도로 엄격한 직업윤리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브루클린은 이렇다 할 커리어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사진집을 발간하고 명품 브랜드의 캠페인 촬영까지 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혹평을 받으며 커리어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부모의 명성에만 기대어 실력 없이 기회를 얻는 전형적인 네포 베이비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SNS에 올린 요리 영상이 주목받으면서 돌연 사진작가에서 요리사로 전직을 선언하고 쿡인 위즈 브루클린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니콜라와 결혼 후 미국에 거주하며 자신의 소스 브랜드를 런칭하는 등 요리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셰프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화려한 푸드스타의 삶을 지향하는 그의 행보는 자수성가한 빅토리아와 가치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장남 브루클린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직후 자신의 중간 이름에 아내의 성인 펠츠를 넣으며 성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베컴 가문의 정체성보다 펠츠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을 택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팬들은 브루클린을 향해 아버지가 쌓아올린 명성을 팔아 처가댁에 입양됐다는 비아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클린과 니콜라는 베컴 부부처럼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성을 펠츠 베컴으로 바꾼 것도 모두 브랜드에 관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인 넬슨 펠츠는 이들 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베컴 부부는 이들 부부의 사업 계획이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에는 빅토리아 특유의 과도한 통제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빅토리아는 베컴 가문이라는 거대한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식들의 사생활과 이미지까지 철저히 관리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다릅니다. 자산 2조 원대 억만장자 가문의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시댁의 명성에 기대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니콜라 측근들은 페이지 6를 통해 니콜라는 빅토리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베컴가 인형이 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가 브루클린의 커리어까지 컨트롤하려 하자 니콜라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벽을 쳤습니다. 우리 부부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시댁에서는 아들을 뺏어갔다고 느꼈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정당한 노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니콜라를 몰아세우는 베컴가. 니콜라에 대한 대우도 브루클린 부부와 부모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베컴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빅토리아 패션쇼에 참석하고 개인 계정에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니콜라는 빅토리아에게 자신의 반려견 구호단체 요기스하우스 홍보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빅토리아 측은 본인의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사적인 홍보를 자제해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TMZ에 따르면 브루클린과 니콜라는 결혼 이후로 가족 간의 불화에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베컴 부부와 형제들에게 따로 연락해 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과 니콜라가 가족들의 비판적 시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에도 둘째 로미오는 브루클린의 구여친을 가족 모임에 동반하고 셋째 크루즈는 SNS에 형수 니콜라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로미오의 선 넘은 연애.
여기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로미오는 킴 텀블과 교제하며 가족 행사에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킴은 과거 형 브루클린과 연인 관계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킴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베컴 가족들은 브루클린이 킴을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와 결혼한 브루클린은 킴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아버지 데이비드 베컴에게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니콜라 대신 킴을 그 자리에 초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로미오와 킴이 헤어진 상태지만 당시 이러한 행동은 브루클린 부부를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고부 간의 문제를 넘어 형제 간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형수 니콜라를 향한 동생들의 조롱. 로미오는 킴 텀블과 만나기 전 모델 미아 리건과 5년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니콜라와 미아는 가족 모임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매우 가까워졌고 로미오와 결별 후에도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미아가 자신의 SNS에 판매거진 커버 사진을 올리자 니콜라는 너무 아름다워 미아 라고 댓글을 달았고 미아는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에 베컴 형제는 니콜라의 발언을 비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미오가 SNS에 연인 킴의 사진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크루즈는 니콜라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듯 게시물에 너무 아름다워 로미오라고 댓글을 달았고 로미오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 이모티콘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브루클린과 로미오가 킴 때문에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TMZ가 보도한 지 며칠 만에 벌어졌습니다. 크루즈의 공개 저격. 셋째 크루즈 베컴은 자신의 SNS에 형과 형수를 향한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형 브루클린을 향해 넌 사기꾼이야. 즉시 업보가 올 거야. 넌 내게 죽은 사람이야. 집안 전체가 X같은 놈들이야 라는 과격한 메시지를 포스팅했습니다. 형수가 형을 심리적으로 조종한다는 의미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가족 불화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루즈는 SNS에서 공개적으로 브루클린을 저격하고 형수 니콜라를 조롱해왔습니다. 가족을 손절한 브루클린. 2025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데이비드 베컴의 50세 생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셀럽이 모인 축하 자리에 장남 브루클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SNS에도 어떠한 축하 메시지도 남기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브루클린은 장인 넬슨 펠츠의 83세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해요. 넬슨 사랑해요 라는 캡션까지 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생일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보였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컴이 그토록 염원하던 영국 기사 자기 수여식 날 가문의 영광으로 기록될 그 순간에도 브루클린과 니콜라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SNS에 축하 메시지 하나 올리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페이지 6는 브루클린이 부모와 연락을 끊었다. 베컴 부부가 아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곤 했다며 깊어진 갈등을 보도했습니다. 넬슨 펠츠의 생일 축하 게시물에는 브루클린이 아버지의 50세 생일에 불참한 이유가 니콜라 때문 아니냐는 의혹성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댓글에는 성인 남성을 누가 조종한다는 말이냐? 브루클린은 성인이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걸 여성 탓으로 돌리지 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댓글에 니콜라가 좋아요를 눌러 해당 루머를 강하게 부인하며 브루클린은 성인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침내 2025년 12월 SNS 차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진작가에서 셰프로 전직한 브루클린은 해당 게시물에서 맥주를 이용해 닭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빅토리아가 좋아요를 누른 이후 팬들이 몰려들어 화해를 종용하는 댓글을 남기자 분노한 브루클린은 빅토리아를 비롯해 아버지, 동생인 크루즈와 로미오까지 가족 전원의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 와중에 베컴 부부가 장남 브루클린을 먼저 언팔로우했다는 기사를 셋째 크루즈가 정면 반박하며 손절은 형이 먼저 했다는 폭로성 글을 올렸습니다. 크루즈는 자신의 SNS에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아들을 먼저 차단하지 않았어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 모두 SNS를 차단당한 상태였어요. 라고 말해 이 사건에 더욱더 불을 지폈습니다. 이로써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일로 데이비드와 빅토리아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더욱 참담하다. 우리가 바라는 건 화해뿐인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 같다. 크루즈와 로미오가 브루클린의 행보에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왜 SNS 차단이라는 유치해 보이는 파국까지 왔을까요? 데일리 메일은 최근 브루클린이 겪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주목합니다.
브루클린은 평생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축구선수나 사진작가로 성공하길 바랐지만 그는 실패했고 대중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를 유일하게 한 인간으로 존중해준 곳이 바로 처가인 펠츠 가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생일 파티 불참 역시 니콜라의 강요라기보다 브루클린 본인의 의지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결국 SNS 차단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끊어내기 위한 브루클린 부부의 최후 통첩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균열.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베컴 가족.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깊어진 갈등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깊어진 감정의 골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니콜라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던 빅토리아의 자존심 때문일까요? 고부 갈등 속에서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만 지키려 했던 데이비드의 회피 때문일까요? 가족이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려 했던 니콜라의 조급함 때문일까요? 니콜라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SNS에서 조롱을 일삼았던 두 동생의 철없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쌓아올린 명성과 부는 누리면서도 정작 장남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처가의 그늘로 숨은 브루클린의 나약함 때문일까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베컴 가족. 그 끝이 화해일지 아니면 영원한 결별일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